안녕하십니까. 경영회의의 제2장 사업 모델을 발표하게 된 김예빈, 김연아, 이소희, 문혜민입니다. 먼저 사업 모델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 좋은 사업 모델은 좋은 이야기이다. 세 번째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 네 번째 사업 모델의 성공 요인과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업 모델은 사업의 수행 방식, 즉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수익 모델이 무엇이고 원가 구조는 어떻게 되어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 사업 모델은 이야기처럼 등장인물, 참여 동기, 구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즉 그 사업이 어떤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하고 그들의 참여 동기가 충분해야 하며 그를 통해 돈을 버는 방식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좋은 사업 모델은 고객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사업 모델은 보편적인 가치사슬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는 게 어디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기존의 방식이 변경된 것입니다. 사업 모델은 시장에서의 힘에 의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 원가가 결정되고 가격도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힘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그것은 곧 성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좋은 사업 모델은 좋은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업 모델은 좋은 이야기와 같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이야기와 같이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하고 그들의 참여 동기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해야 합니다. 유니클로, 자라, 소파, 갭, H&M, 망고, 탑10, 포레버 21, 스파오 등과 같은 스파 브랜드들은 의류 산업의 기존 사업 모델을 바꿔 패스트 패션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 전문 업체가 의류 기획, 디자인, 생산 제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맡아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백화점과 같은 고비용 유통을 피해 대형 직영 매장을 운영해 비용을 절감시키고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의류의 제조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소비자의 욕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영합니다. 또한 의류를 소량만 생산하여 재고 부담을 지지 않고 그만큼 가격을 낮추어 판매합니다. 이러한 스파 브랜드 사업 모델의 등장인물은 스파 브랜드 사업자와 소비자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제품 생산 주기를 낮추어 제조 원가를 절감하고 유통 단계도 줄여 중간 마진을 없애 높은 품질로 판매하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모델은 참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고 그들의 참여 동기가 충분해야 합니다.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 모델이 좋아야 하고 기존 사업 모델을 더 좋은 사업 모델로 지속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업 모델이 무엇일까요? 즉, 무엇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가? 무엇이 더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드는가? 어떤 사업 모델이 성공하는가? 사업 모델이 어떠해야 성공할까? 이러한 동일한 질문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사업 모델은 기존의 대안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더 좋은 사업 모델입니다. 스파오 브랜드는 의류의 개발, 제조, 유통에 더 좋은 방식을 제시해서 소비자들의 더 저렴하면서도 현재 유행하는 의류를 구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에어비는 빈 방을 공유함으로써 여행객은 저렴하게 현지인의 집에서 숙박할 수 있고 방 주인은 노는 방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사업 모델도 결국 기존의 사업 방식, 즉 보편적인 가치사슬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뭔가를 조금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사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무엇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제품 설계, 원재료 구매, 제조, 서비스, 배달 등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를 판매하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 고객을 찾는 것,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 판매를 성사시키는 것,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검증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잘 만들거나 더 잘 유통시키는 방법을 통해 고객의 충족되지 않는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사업 모델의 핵심은 바로 기존 가치 사슬의 특정 부분을 변형한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팟은 음악을 유통하는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아이폰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 성공한 사업 모델입니다. 사업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모델이 좋아야겠지만 사업 모델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시장에서의 힘입니다. 시장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사업 모델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업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각 참여자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방주인이 빈 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줌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고려함으로써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행객의 경우에는 방을 저렴하게 얻는다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생활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런 삶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심리적 요인까지도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에서 힘이 있어야 할까요? 판매 가격은 고객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객에게 충분한 가치가 제공되고 고객이 좋아한다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장에 힘이 없으면 제품이 좋아도 원가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익을 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원가를 구성하는 생산 요소인 원재료, 노동력, 자금의 가격이 바로 시장에서의 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힘이 있다면 이러한 생산 요소를 저렴하게 조달하고 원가를 낮춰서 더 많은 이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힘이 없다면 원가를 낮추기가 힘들겠지요. 결국 힘이 클수록 사업 모델의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시장의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시장의 힘은 여러 가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면 힘은 커집니다. 대기업이 사업에 유리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준다면 힘은 커지게 됩니다. 애플이 처음으로 핸드폰을 만들고도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파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면, 즉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힘이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면 또한 힘이 커집니다. 카카오톡 택시나 다른 서비스들이 공짜로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많은 고객을 확보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기업의 이미지가 좋다면 힘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광고 등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에어비앤비의 사례를 통해 사업 모델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 숙박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지에서 숙박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행자와 주거 공간의 자투리를 활용해 부수입을 올리려는 집주인을 연결한 것입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공간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공간이 필요한 이용자는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 요금은 숙박을 제공하는 주인이 정하며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약을 중개해주고 약 6에서 12%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행자는 숙박비가 비싼 나라에서 다양한 가격대에 묵을 수 있는 집이 많고 위치도 좋으면서 저렴한 곳에서 묵을 수 있을 뿐더러 각 호스트들의 개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mp3 플레이어 시장에서 뒤늦게 출시한 애플의 아이팟은 어떠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팟은 기존의 다른 mp3 플레이어보다 예쁘고 성능이 뛰어나고 혁신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고객이 단지 좋은 mp3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음악을 듣고 싶다는 중독되지 않은 필요를 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들으려면 비싼 값의 곡을 구입해야 했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음반 회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한 곡당 99센트라는 저렴한 가격에 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상 내용은 어차피 불법 다운로드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저렴하게 돈을 내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음악가나 음반 회사에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아이팟은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곡의 구입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결합한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음악가들은 음악을 유료로 판매함으로써 이익이 되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이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델 컴퓨터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당시의 컴퓨터 업계는 대리점을 통해 PC를 판매하면서 많은 이문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델은 경영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PC 판매 구조에서 필요 없이 발생하는 원가를 제거하고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원하는 PC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시 PC 판매의 관행이었던 대리점 채널을 건너뛰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고객에게 직접 주문을 받아 필요한 부품을 사고 조립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부품을 만들 공장, 설비, 연구 개발 투자도 필요가 없었고 중간 상인들에게 주는 이문을 없앨 수 있었으며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사양대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가치 체인에서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을 없앰으로써 고객은 더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수준의 컴퓨터를 사며 더 나은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델은 다른 PC 제조 회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델은 우리는 재고를 정보로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직접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되었고, 고객들이 무엇을 언제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필요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었으므로 델은 물론 공급자들에게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델의 부회장이었던 케빈 롤리는 우리는 야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고객의 취향과 기술이 재빠르게 바뀌는 사업의 경우 재화는 서비스처럼 금방 시들어 버리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만들자마자 판매하지 못하면 컴퓨터 또한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지만 많은 제조업체에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콜택시 사업이 카카오택시 때문에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공 원인에는 카카오택시가 런칭한 이후 카카오 측에서 택시 기사와 사용자를 유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주요했습니다. 초기에 기사가 많이 이용하면서 사용자도 보다 빨리 원하는 택시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입소문을 타게 된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와 같이 이 흐름이 빠르게 선순환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택시기사가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사용자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 만든 편리한 앱 기능도 이용자 보급의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손님은 택시의 정보에 대해 앱을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이용하기에도 쉬웠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승객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예측할 수 있어 편리했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수많은 이용객의 정보 등 쌓인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해 이용 고객층을 겨냥한 광고가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참여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의 성공적 안착과 함께 카카오 택시 이용자 수는 폭발적이지만 수익 모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광고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카카오 택시에 쌓인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해 이용 고객층을 겨냥한 광고가 먹힐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의 사업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의 사업 모델 진화 과정을 보면
90년대에는 온라인으로 DVD를 주문하고 우편으로 수취하는 방법이었고, 2000년대에는 유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2010년대에는 엔스크린을 기반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대여한 아폴로 13호 비디오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두었다가 6주 늦게 반납하여 억울하게 $40의 연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헤이스팅스는 연체료를 아예 없애버리고 한 달에 한 번 일정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만큼 대여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비디오를 반납했을 때 다른 비디오를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소비자의 빠르고 원활한 반납으로 회전성이 좋아지며 장기 연체 고객이 생길 염려를 줄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대여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 또한 원하는 만큼 대여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후로 넷플릭스는 온라인상에서 영화와 방송을 보여주는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로 사업 모델을 바꾸고, 최근에는 콘텐츠를 직접 제조하거나 독점 보유하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모델을 바꿔가는 넷플릭스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모델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업 모델은 사업의 수행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바꾸어 감으로써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 모델은 기존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중독되지 않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힘을 가져야 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게 합니다.